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봄이 되면서 신규 채용뿐 아니라 이직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직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사례도 다양합니다.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강민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드헌팅 업체의 소개를 받아 모 기업에 경력 직원으로 지원한 김모 씨. 헤드헌팅 업체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고 전 직장에 사표를 냈는데 알고 보니 채용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종 단계에서 탈락하며 졸지의 실업자 신세가 된 김 씨는 헤드헌팅 업체의 잘못을 지적하며 5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의 잘못이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헤드헌팅 업체로부터 출근 날짜를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 씨가 받은 메일에는 아직 최종 합격한 것이 아니라는 문구가 또렷하게 쓰여져 있었던 겁니다. 본인의 실수가 명확하게 드러난 김 씨의 경우와는 달리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근무하다 대학교 강사로 가게 되면서 퇴직금을 둘러싸고 소송을 벌인 박모 씨가 그런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명예퇴직 신청서를 늦게 낸 점을 이유로 들어 박 씨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가 명예퇴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원의 재량이라며 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반면 2심은 박 씨가 명예퇴직제도 시행 공고를 기다리다 어쩔 수 없이 신청서를 늦게 냈다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20년 넘게 성실히 근무해온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재취업에 성공한 중장년 10명 중 4명은 평생 해온 업무와 무관한 새로운 분야로 전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가 구직 회원 중 재취업에 성공한 40세 이상 중장년 1,7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경험 분야로 진출한 경우는 37.9%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무직 경력자의 경우 4명 중 1명꼴로 생산 현장직 등 다른 직무로 재취업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실업률이 일본 실업률을 11개월 연속 웃돌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월 계절 조정 실업률은 3.4%로 일본의 3.3%보다 0.1%포인트 높았습니다. 일본은 고용시장의 거품 경제 붕괴 이후 20년 만에 최대 훈풍이 불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고용 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실업률이 이처럼 오랜 기간 일본을 웃돈 것은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1999년 이후 17년 만에 처음입니다. 신홍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젊은이들이 주로 찾는 신촌, 홍대, 합정을 일컫는 말인데 서울시가 창업 모텔을 세워 청년 창업의 메카로 키우겠다고 합니다. 유흥가와 모텔 밀집 지역이 제대로 탈바꿈할지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얼굴 도장을 파주는 가게를 운영 중인 대학생 박희정 씨.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가게를 운영할 공간 등이 없어 창업을 못하고 있던 박 씨는 이화여대의 지원 아래 최근 창업했습니다. 창업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받아서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검증을 받았었는데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던 와중에 학교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시에서 이제 그런 판로 개척이나 홍보 지원 문제 같은 거를 조금 해결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은 창업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씨의 가게가 있는 이화스타트업 52번가는 이처럼 이화여대로부터 공간을 지원받아 창업한 가게들이 모여있는 골목입니다. 많은 대학이 모여있는 신촌, 홍대, 합정 지역을 중심으로 신홍합 창업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곳을 찾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지금 이렇게 대학 내만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에 나와서 이런 지역 재생이라든지 서울시의 과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신홍합 지역에 예비 청년 창업인들에게 주거, 공동 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창업 모텔과 창업 관련 컨설팅 프로그램에서부터 실제 입주 공간까지 제공하는 서울 창업 허브도 내년 중 선보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모텔과 술집 등이 몰려있는 신촌 유흥가에서 창업 관련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겠느냐는 등 적절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공기업이 정규직 신규 채용을 소폭 늘린 반면 인턴은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 스코어가 국내 30개 공기업의 지난해 신규 정규직 채용 규모를 조사한 결과 채용 인원은 모두 4,326명으로 전년보다 4.2% 증가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이들 공기업의 인턴 채용은 3,821명으로 한 해 전보다 26%나 급감했습니다. 서울시가 노숙인 재기를 돕기 위해 2,200여 개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2016년 노숙인 일자리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연계 일자리는 작년보다 기업 수는 50여 개, 인원은 200여 명 늘어서 전체 일자리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어 민간 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운 노숙인을 위해서는 공공 일자리 890개가 지원되며 그 외에도 공동 작업장 등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의 노숙인은 3,700여 명으로 이 중 2,200여 명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50세 이상 취업자가 처음으로 20, 30대 취업자 수를 뛰어넘었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0대 이상 취업자 수는 965만 5천 명으로 20, 30대 취업자보다 28만 6천 명 많았습니다. 이는 자료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당시 20, 30대 취업자는 50대 이상 취업자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 준비를 위해 정년 이후에도 노동시장을 떠나지 않은 데다 청년 취업난 심화, 기업들의 신규 채용 저하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근로자들의 평균 나이도 44.4세로 1년 새 0.2세 높아졌습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직접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나. 사회 구조상으로 비정규직을 너무 많이 양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생으로서는 좀 암담한 현실이죠. 일자리는 되게 적은데 사람은 많으니까 학력을 안 본다, 토익 점수 안 본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불황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일자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좀 사회 구조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시험으로 발길 돌린 사람들도 허다하고 휴학하고 2년 정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뽑는 인원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 이게 좀 더 과열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중소기업의 단점이 보완되지 않는 이상 그 대기업만 선호하는 그 현상을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준비생과 직장인들의 생각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아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강설희입니다. 지금 한창 상반기 공채가 진행되고 있죠. 서류 전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고 4월부터는 인적성 시험이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올해도 취업 문턱이 좁을 것이라는 얘기 탓인지 이 고용 안정성이 낮더라도 일단은 일을 하기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비정규직이라도 취업을 하고 싶다는 구직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이 900여 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취업 의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응답자의 55.3%가 비정규직 취업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절반이 넘는 수치인데요. 지난해에도 같은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6.7%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또 성별로 보면 여성의 응답률이 남성보다 5% 이상 높았고요. 연령대가 높을수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응답자의 70.5%는 비정규직 채용에 지원해 본 적 있는 것으로 확인도 됐고요.
네, 워낙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정말 씁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려는 이유로는 어떤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네, 응답자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취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였다고 합니다. 그 대답이 64.1%로 가장 높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구직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서 또 경력을 쌓을 수 있어서 정규직 일자리가 부족해서 등의 순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직자들은 언제부터 비정규직업을 생각했는지 궁금하시기도 할 텐데요. 구직 활동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82.3%가 대답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힘든 구직 활동을 하면서 취업의 높은 벽을 체감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비정규직이라도 또 따져봐야 할 것도 있고 또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구직자들이 생각하는 조건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네, 비정규직 취업 시 가장 중요한 고려 조건, 단연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꼽았습니다. 일단은 계약직으로 직원을 선발한 뒤에 그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경력 활용 가능 여부, 그러니까 경력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나 직무인지 본다는 응답자도 많았습니다. 네, 업무 전문성을 키울 수 있고 또 이직을 할 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구직자들이 선호한다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음은 어떤 설문조사인지 살펴볼까요? 네, 다음 설문조사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박송희 아나운서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네. 박송희 아나운서는 평소에 나와 일을 할 때 내 모습이 다른 것 같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다르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요. 강설희 아나운서 어떠세요? 네, 저도 가끔은 그렇게 느끼는데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 취업 포털 잡코리아와 출판사 인플루엔션이 직장인 6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일할 때 본래의 성격과 다른 태도나 행동을 한 적이 있다는 질문에 직장인 10명 중 9명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본래의 본인과 일할 때의 모습이 다르다고 느끼는 건데요. 그 이유로는 가장 많은 대답을 한 부분이 일 때문이 아니어서 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업무 때문이 아니라니까 의외인데요. 그렇다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응답자들이 꼽은 일할 때 성격이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직장 동료들과 더 잘 지내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보다 사람 관계 때문에 이 본래의 성격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건데요. 이 직장에서 일은 힘들지 않아도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했던 주변 사람들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또 아무래도 상사 눈치를 보는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일할 때 원래 성격과 다른 태도나 행동을 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는요. 20대 직장인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30대, 40대 이상 순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회 초년생일수록 이와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응답자의 77.3%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본인의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했다고 답했는데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바뀌지 않았다는 직장인은 41.8%로 성격이 바뀌었다는 직장인은 35.5%로 집계가 됐고요.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바뀌었다는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네, 일을 하다 보니까 저절로 성격이 바뀌기도 하고 또 어쩌면 그동안 몰랐던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도 되고 또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일부러 성격을 바꾸기도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사회인이 돼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데이터 뉴스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 2개를 살펴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